구시대를 넘어 새시대로 윤석만의 안녕 대한민국.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문화일보 기사죠.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있습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거취가 논의될 거다라는 거죠. 자, 원래는 말이죠. 오늘 의원총회가 김용태 비대위원장 거취가 이제 핵심적으로 논의가 되는 거였는데, 어제 김용태 위원장이 먼저 전문용어로 선빵을 날렸잖아요. 먼저 선수를 쳤잖아요. 그죠? 그 내용이 뭡니까? 뭐 보도가 돼서 막 다 알고 계시겠지만은 전당대회 연다는 것하고, 그죠? 그 다음 기사 한번 보면서 같이 얘기해 볼게요. 자, 어제 이제 김용태 위원장이 주장한 내용입니다.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자, 이거는 뭡니까? 이거 대놓고 친윤 세력 견제하는 거죠. 자,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하면 여기에서 스텝이 엉키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친윤들입니다. 이렇게 될 걸 알고 김문수 후보는 뭡니까? 잽싸게 대선 끝나자마자 비상계엄과 탄핵에 대해서 바로 사과했잖아요. 이 정도면 김문수 후보가 이게 허허실실이고 매우 놀라운 사람이에요. 다 전략대로 움직이고 있다니까요. 그걸 우리 동료 시민 여러분들은 캐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김용태 비대위원장 또 주장하는 거 뭡니까? 주요 당직자의 비상계엄 옹호 시 윤리위원회 회부 징계 요청. 이것도 역시 친윤그룹들을 노리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또 당무감사권을 통해서 대선 후보 교체 과정 진상규명. 이것도 친윤들을 노리는 겁니다. 와우. 이렇게 되면 친윤과 대놓고 전쟁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자기 혼자 친윤과 전쟁을 하겠다는 뜻일까요? 한번 우리 상상을 해보십시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35살 초선의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어떤 세력이 있어서 혼자서 이거를 다 싸우겠다는 겁니까? 만약에 말이죠.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아무하고도 논의를 하지 않고 정말 오롯이 혼자서 일당백으로 혼자서 이렇게 친윤그룹과 다 싸우겠다고 한다면 저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어떤 호연지기와 용기에 큰 박수를 드립니다. 그렇게 된다면 김용태 위원장 나중에 큰 정치할 사람이에요. 그러나 지금 구도에서 김용태 위원장 혼자서 이런 빅픽처는 그리지 못합니다. 분명히 김문수 후보와의 연결 지점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김문수 후보 측은 빨리 전당대회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친윤그룹은 전당대회가 아니라 뭐 혁신형 비대위가 될지 뭐 말은 갖다 붙일 수 있어요. 혁신형, 쇄신형 다 갖다 붙일 수 있는데 친윤그룹이 만드는 비대위는 혁신과 쇄신이 절대 될 수가 없죠. 기득권 비대위겠죠. 자, 그렇게 친윤그룹과 김문수 파 간에 당권 경쟁 갈등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의원총회에서 폭발할 겁니다. 친윤그룹들은 아마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사퇴를 주장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 싸움은 대놓고 격화되는 겁니다. 자, 김문수 파와 친윤파 간의 당권 경쟁이 당내 갈등과 싸움으로 번지는 겁니다. 그럼 전략적으로 우리는 선택은 해야죠. 전략적으로 우리는 뭡니까? 우리의 또 명분은 뭡니까? 당내 개혁과 쇄신입니다. 당내 개혁과 쇄신을 위해서는 제일 첫 번째.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있는 게 나아요? 없는 게 나아요? 만약에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사퇴를 해요. 그러면 새로운 신임 비대위원장을 누가 임명합니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임명합니다. 16일 의원총회에서 새로운 원내대표를 뽑기 전까지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당내 다수파, 당내 의원들 중에 어디가 더 많아요? 친윤들이 더 많죠. 그러면 우리에게는 무엇이 더 유리한지 여러분 판단이 되시죠? 그리고 두 번째, 친윤 그룹들이 원하는 것처럼 내년 지방선거까지 비대위 체제를 가져가는 게 좋아요? 아니면은 전당대회를 여는 게 좋아요?
어떻게 했을 때 국민의힘을 쇄신과 개혁으로 이끌어가기에 더욱 적합합니까? 친윤 그룹들이 내세운 비대위원장으로 쇄신과 개혁이 가능하겠습니까? 아니면 전당대회를 통해서 정말 쇄신과 개혁의 요구를 받는 그런 인물이 지도부로 오는 게 맞겠습니까? 여러분 다 판단 서시죠? 그러면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지금으로선 존재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오늘 의원총회에서는 김문수, 친윤들의 격돌이 예상된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조선일보 사설입니다. 자, 조선일보도 사설로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국힘 해체 수준의 당권 투쟁 시작. 그러면서 누구의 사진을 썼습니까? 김문수 사진을 썼습니다. 김문수 사진을 썼는데, 자, 현충원 참배하던 김문수의 모습인데, 아이쿠야, 오른쪽에 누가 있어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있습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 임명한 사람 누굽니까? 김문수 후보죠. 이쯤 되면 제가 왜 며칠 전부터 김문수 대 친윤의 갈등 구도, 이 개파 구도를 강조해서 말씀드리는지 이제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지금은 말이죠. 김문수와 친윤이 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와 친한계는 개파 갈등, 개파 싸움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명분 있는 전쟁을 하는 거예요. 국민의힘을 개혁과 쇄신으로 몰고 가기 위한, 국민의힘을 정말 창조적 파괴로 이끌기 위한 개혁을 하고 있는 것이고, 개파 전쟁은 친김문수와 친윤이 하고 있는 거다. 그렇게 프레임을 짜야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을 하나의 전략과 메시지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그냥 유튜버가 아닙니다. 제 직업으로서 유튜브를 하는 사람 아니고요. 제가 논평을 하는 것, 제가 방송을 하는 것에선 모두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대선 기간 동안 제가 젖잘싸 프레임을 한 달 동안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걸 가지고도 아마 갑론을박이 우리 그 동료 시민 여러분들 사이에서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속뜻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기사 볼게요.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기사가 이거예요. 윤 어게인 집회에 김문수가 SNS 들썩들썩. 하필이면 왜 토요일 날 병문안을 갑니까? 이게 우연이라고 해도 참 이게 말이 됩니까? 그 윤 어게인 집회에 하필이면 김문수 후보가 나타나가지고 지지자들하고 사진 찍고 버스 타고 가고, 저 버스 저 사진 보세요. 저 태극기 날리고 현수막 있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말이죠. 김문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너무 쉽게 봐서는 안 됩니다. 허허실실이에요. 얼마나 좀 많은 전략이 담긴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까? 경선 과정에서 한덕수하고 제일 먼저 그냥 단일화하겠다고 을지문덕 해놓고서는 후보 되니까 나중에 어때요? 단일화 계속 안 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장해야 될 게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지금 김용태 위원장이 그 당무감사 통해서 후보 교체하려던 거 당무감사 했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말이죠. 후보 교체만 당무감사 할 게 아니라 사기 경선 전체를 당무감사해야 됩니다. 그런 주장을 해야 돼요. 사기 경선이 뭡니까? 국민의힘이 버젓이 경선을 하기로 해놓고 경선 룰을 이상하게 만들었죠.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그 조정원 의원을 포함한 그 사람들이 경선 자체의 룰을 이상하게 만들고 말도 안 되게
무슨 뭐 오디션식으로 한답시고 해놓고서는 힘 다 빼놓고 재미없게 만들고 결선 투표 만들어가지고 당 갈등은 더 부추기고 그리고 경선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권영세 이 지도부가 밖으로는 뭐 정대철한테 전화해가지고 한덕수 뭐 출마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그러고 그리고 박수영 의원 54명의 명단 언제 공개할 겁니까? 54명의 명단 이 연판장 돌려가지고 한덕수 전 총리 옹립하려 하고 이렇게 사기 경산 벌인 것에 대해서 이거 먼저 당무감사를 해야 됩니다. 제가 콕 집어 말씀드릴게요. 당무감사를 할 거면 말이죠. 5월 10일 후보 교체권만이 아니라 사기 경산 전체에 대해서 당무감사를 해야 됩니다. 정말 민주정당에서 있을 수 없었던 그 사기 경선에 대해서 전체를 당무감사하십시오. 김용태 위원장이 그거를 관철시켜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 김용태 위원장 역시 김문수의 대리인이다라는 비판을 벗어나지 못할 겁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우리의 본연의 업무는 참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을 견제하는 것인데 참 국민의힘 내부에 이렇게 비판거리가 많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이야기가 뒤로 좀 밀리네요. 하지만 밀려도 우리가 하긴 해야 됩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 이게 말이 됩니까? 시청자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재명 변호인을 헌법재판관으로 지금 후보로 임명을 한다? 야, 이거는 이해충돌도 이런 이해충돌이 없어요. 이거는 말이죠. 정말 그냥 우리 평범한 국민의 입장에서는 생각조차 발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자, 망고스틱님, 우리 시청자 여러분, 망고스틱님, 뜬금없이 김용태는 왜 김문수래요? 물어보셨는데, 김용태 비대위원장 임명한 게 김문수 후보잖아요. 김용태 의원 입장에서는 35세 초선 의원인데, 뭔가 입신하고 싶은 꿈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거죠. 잠깐 제가 답변 들었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은 자기 변호인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려 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정권이 폭주하더라도 이거를 제대로 비판할 수 있는 사람이 비판을 해야 국민들한테 설득력 있지. 정말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고 친윤 그룹들이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을 비판하는 게 그게 무슨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이재명 후보보다 도덕적으로, 내용적으로, 능력면에서, 명분면에서 모두 우위에 있는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을 해야 그 비판이 먹히는 거지. 윤상현, 나경원, 김기현 이런 분들이 이재명 비판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거 안 들어주죠. 김문수 후보도 마찬가지예요.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 대통령 욕한다 그래서 그게 중도층과 합리적인 보수층에 그게 무슨 소구력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폭주, 이재명 정권을 우리가 막으려면 이들의 폭주를 막으려면 국민의힘이 제대로 돼야 된다니까요. 그럼 국민의힘이 제대로 쇄신과 개혁을 하려면 누가 필요합니까? 우리 또 119 불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려는 것은 계파 싸움이 아닙니다. 계파 당권 투쟁이 절대 아니에요. 국민의힘 개혁과 쇄신, 정풍운동 이것이 우리가 주장해야 할 프레임입니다. 자, 다음 기사 볼게요. 점점 내란 청산 시기는 빨라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친윤 그룹은 왜 저렇게 당권에 목을 맬까? 앞서 말씀드리는 거죠. 첫 번째, 한동훈만 아니면 된다. 왜? 한동훈이 되면 자기들이 다 청산되고 개혁되고 그럴 것 같아서. 두 번째, 원래 한동훈만 아니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재명이 내란 청산한다고 하네? 이재명이 내란 청산하면 우리는 다 쓸려가 버리겠네? 이제서야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지금 친윤들이 김문수와 계파 갈등을 벌이고는 있지만 아마 이재명의 내란 청산이 세게 들어오면 친윤그룹은 다시 윤석열을 버리고 김문수한테 붙을 사람들입니다.
왜? 친윤 그룹한테는 대전제가 있죠. 한동훈만 아니면 된다. 그러니까 지금은 김문수와 싸우지만 자기들이 조그만 수세에 물리면 윤석열 버리고 김문수한테 가서 붙을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친김문수와 친윤이 지들끼리 개파 갈등 당권 투쟁하고 있으면 우리는 개혁과 쇄신을 명분으로 정풍운동을 계속 벌이다가 나중에 이들을 핀셋으로 쏙 집어서 내놓으면 됩니다. 자, 제가 드리는 말씀, 큰 전략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오늘은 방송, 그동안 이제 3개월 동안 방송하면서 처음으로 대놓고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앞으로는 이렇게 대놓고 전략을 말씀드릴 일이 자주 있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실제 내용은 그렇더라도 적어도 겉으로 보기에는 형식적 객관성과 어떤 논평의 방법론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처럼 대놓고 전략을 말씀드리는 일은 흔치는 않을 거예요. 근데 오늘은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제 생각과 메시지를 오해하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그거를 좀 한 번쯤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겠다 해서 오늘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재명 정권의 내란 청산 7월 초부터 빡세게 시작될 거다. 친윤들은 떨고 있고 친윤들은 그걸 막기 위해서라도 당권 투쟁을 벌이고 있다. 그리고 수세에 몰리면 언제든지 윤석열을 버리고 김문수가 됐든 누가 됐든 갈아탈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